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고 끝이 났습니다. 이 시청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재명의 궤변이었습니다. 이 궤변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굉장히 교묘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논리적으로,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듣지 않으면,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깜빡하면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화자찬을 했고 자신의 이 수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롭지 못했고, 기자들은 일반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치에 오랜 경력이 없고 법적인 지식, 각종 행정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고 또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일상생활에 바쁩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런 일반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고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또 추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날카롭게 질문하지도 못했고 이재명의 완전 동무대였습니다. 이게 3시간 가까이 이재명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이재명은 굉장히 겉으로 들으면, 그런데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이재명과 유시민이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그 대담 끝에 유시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이 형수 쌍욕을 하고 좀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생활을 해온 것은 이 가정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생긴 상처다. 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그 많은 논란들, 전과라든지 형수 쌍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흠이 아니라 상처다. 그래서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이걸 들으면 흠과 상처의 차이, 이걸 일반적으로 그냥 들으면 이재명이 크게 잘못한 건 없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네. 형님과 사이가 좀 안 좋았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생긴 상처였구나. 이 흠과 상처의 차이입니다. 흠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흠입니다. 상처는 자기가 주도적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생긴,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의적인 것이 아닌 상처입니다. 말 그대로. 이 교묘한 말장난, 이 궤변입니다. 거짓말이죠. 제가 오늘 이재명이 한 이 말을 이제 이걸 전국의 검사들, 판사들도 다 봤을 테고 국민의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 봤을 겁니다. 이게 어디가 궤변인지, 어떻게 궤변인지를 이게 깜빡하면 이재명에게 쏘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우리 현대사가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괴물. 이 법적 지식, 이 정치적인 경력을 모두 거짓말, 궤변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흠과 상처 부분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특별재판부 어떻게 할 거냐, 검찰 해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특검 이 수사 어떻게 할 거냐, 이 3가지였습니다. 이게 핵심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에 이제 구금이 됐던 한국인들, 이제는 석방이 돼서 이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재명과 트럼프 간의 이 협상의 부분입니다. 이재명과 트럼프 간의 협상 부분을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인을 못했느냐라고 자신을 질책하는데, 이게 손해보는 일인데, 어디로 간 게 아니고 방어를 하러 간 것인데, 관세협상에 손해보는 일인데 왜 사인을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손해보는 일이니까,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사인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지금 공개하지도 않겠다. 지금 소위 이게 추방되는 거냐,
그냥 출국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비행기가 전세기가 가고도 하루가 지연이 됐느냐를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 있으라고 했다, 아니다,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 말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말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재명이 협상 중이니까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할 수가 없다. 사인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인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다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재판부를 지금 국회에서 만들겠다, 정청래가 만들겠다. 이게 왜 위헌이냐라고 했습니다. 삼권 분립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삼권 분립은 감시와 견제 균형이다. 그런데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이 권력도 순서가 있다.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이 됐느냐, 간접 선출이 됐느냐, 임명됐느냐, 이 차이가 있다. 직접 선출이 된 것은 이제 국회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회다.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행정부, 사법부는 운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특별재판부 이런 것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이건 삼권 분립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위헌도 아니다. 국민들의 뜻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국회에서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다. 소위 법입니다.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하니까 국회에서 룰을 정하면 사법부는 거기에 따르면 되지. 그렇다면 국회에서 특별재판부를 두자라고 하면 사법부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장황하게 자신이 가장 정치검찰에 의해서 희생이 됐다.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검찰 수사에 의해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가짜뉴스에 자기가 시달렸다. 자기가 한 가짜뉴스는 말하지 않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보안수사권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밀하게 이걸 소위 구더기 무섭다고 뭐 장을 먹지 않을 거냐, 장독을 다 없앨 거냐. 이 보안수사권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기소권, 이 수사권 분리를 하고 이걸 법무부에 두면 문제가 생기니까 행안부로 두자. 그런데 정밀하게 시간을 두고 1년 또는 1년 더 넘게 정밀하게 시간을 두고 이건 검토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에 정말 고민하는 듯한. 뭐 겉으로 들으면 이재명의 말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특검. 이 특검이 3가지 특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새벽부터 소동이 있었죠. 어제 이제 특검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원내대표들이 지난밤에 개딸들이 뭐 폭동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SNS에서. 그러니까 오늘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청래가 이거 다시 협상하라 지시했다. 이재명은 오늘 자신은 전혀 몰랐다. 이게 지금 소위 맞바꾸기를 했는데 정부 조직법과 이 특검 연장 이걸 맞바꾸기를 했는데 이건 맞바꿀 성질이 아니다. 이걸 맞바꾸면 이게 이제 야합이다. 이건 타협이 아니다. 이 특검의 수사는 뭐 내란에 대한 수사는 이건 본질적인 것이다. 이건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정청래와 입장이 같아진 겁니다. 이재명은 몰랐답니다. 전혀 원내대표끼리 이렇게 협상하는 건 몰랐다.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데 자기와 정청래 갈등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도 정청래와 거의 비슷한 생각이다. 이 협상은 잘못됐다. 뒤집어 엎었어야 한다. 야합해서는 안 된다. 타협으로 본다면 이 특검의 수사 이건 뭐 내란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은 이번에 통과 안 되면 뭐 패스트 트랙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 트랙을 했으라도 6개월 뒤에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럴듯합니다.
그냥 들으면 이재명이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상처입니다. 이재명의 형수쌍욕은 상처입니다. 흠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고 사인 하나 하지 않았다. 지금 일본은 다 이제 결정이 됐는데 우리는 하지 않았다. 협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도 못하겠다. 그런데 계속 이상한 일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압박이 이 뭐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정말 뭐 이재명 자기도 진짜 당황했다라고 할 정도로 300명이 구금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일주일 가까이 구금이 되는데도 풀려나지 않는, 못하는, 마지막까지 지금 옥신각신하는, 전부 말이 다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숨기기 위해서 이재명이 협상 중이어서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정상끼리의 협상은 언제나 결과물이 나오면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것,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모두 정상끼리의 약속은 협정을 맺게 되죠.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이 말로 모든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서, 물론 이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고 어디까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한 것인가를 국민들은 구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전부를 숨깁니다.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인도 하지 않고 밝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사기꾼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수법입니다. 특별재판부를 국회에서 만들어주면 사법부에서 뭐 거기에 따라서 법리와 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일견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국회가 상황에 따라서 정치 세력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자기 이익이 되도록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입법을 하고 마음대로 주장을 하고 마음대로 압박을 하게 되면 행정의 독립도 지켜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법의 독립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헌법부터 만듭니다. 헌법은 국회가 만들 수 없습니다. 국회도 나서지만 최종 국민들이 투표로서 헌법을 결정합니다. 틀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삼권 분립의 원칙입니다. 국회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라. 서로 견제도 하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선출되는 권력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법을 통해서 이 규범을 만들어서 정해 놓아라. 거기에 따라서 사법부도 움직이고 행정부도 움직인다. 이걸 순간순간 바꾸는 것, 정치적 이익에 의해서 이걸 차단한 것입니다. 지금 이걸 교묘하게 국회를 통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사법부가 과잉 요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도록 합니다. 이 이재명식으로 하면 이게 국회 독재입니다. 이 논리가. 원내대표, 어제 6시간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3번 중단이 됐죠. 왜 중단을 하느냐?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당 지도부에 보고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실에 보고합니다. 보고하지 않고 이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협상을 어제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청래 모를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랐다. 모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모를 수 없습니다. 자, 협상을 한 겁니다. 이건 지금 정부 조직법 때문이었습니다. 정청래는 지금 정부 조직법만이라도 이번 달 안으로 끝내자. 이재명은 1년을 두고 검찰개혁 하자. 여기에 특검법이 걸린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정부 조직법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정부 조직법 6개월 걸립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게 되면. 이걸 가지고 특검 이제 중단하라라고 한 겁니다. 이재명은 굳이 지금 검찰개혁을 충분히 논의해 봐야 되는데 이걸 정부 조직법에 걸리니까 이 정청래 좀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이달 안에 그러면 해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엎어서. 정청래는 지금
이렇게 하자. 왜냐하면 특검을 지금 계속 해봐야 특검의 부작용만 더 생기고 있다. 특검 더 끌고 갈 것도 없다. 세계 특검. 이제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딸들이 지난밤에 뒤집어진 겁니다. 지금 뭐 내란 정당과 무슨 타협을 하느냐, 뭐 특검을 여기에서 그만두면 뭐 어쩌란 말이냐. 이재명 정청래는 판단하는 겁니다. 이 특검 지금 계속 갈 수가 없다. 가봐야 역풍만 분다. 라는 게 나와 있는 겁니다. 내년까지 그 끌고 가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내대표는 협상을 해 왔습니다. 뭐 그런 대로 됐구나 했는데 뒤집어진 겁니다. 지난밤에. 그래서 입장을 바꿉니다. 정청래는 이제 포기한 겁니다. 자기 이제 이 정부조직법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이번 달 안으로. 뭐 이재명은 나쁜 게 없는 겁니다. 뭐 그래 시간을 두고 뭐 자기는 원래 처음부터 반대했으니까 정청래와. 그리고 정청래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특검법 이재명도 불안합니다. 특검법 뭐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네. 개딸들이 저렇게 하는데. 이재명은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법 리스크 재판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도 건드리기 싫고 검사도 너무 심하게 건드려서 반발이 일어나면 위험합니다. 판사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뭐 자기 말대로 개혁, 장악은 필요한데 이걸 잘 다루어야 한다. 세련되게. 근데 정청래는 거칩니다. 이제 이 차이를 덮고 뒤집어 엎으면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 이 협상한 것을 뒤집어 엎으면서 김병기만 바보 만든 거죠. 김병기는 사퇴해야 합니다. 원내대표직에서. 이런 창피를 당하고 무슨 원내대표입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걸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재명이 무슨 대단한 지금 뭐 특검을 통해서 뭐 대단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이재명이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대단하게 정치 검찰에 의해서 피해를 정말 입은 것처럼 5가지 재판이 전부 잘못된 것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안 수사권 이거 없앨 수 없다라는 건 이재명이 더 잘 압니다. 정청래 저렇게 거칠게 밀어붙여도 이재명이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 있는 현직 의원들, 여야, 판검사들, 전국의 판검사들이 오늘 이 이재명의 말을 전부 들었을 겁니다. 기가 찰 겁니다. 이 사법 시스템의 미꾸라지처럼, 법꾸라지처럼 그 사법 시스템의 이 불법과 적법을 넘나들면서 법꾸라지다. 정치에 있어서 저런 궤변과 거짓말로 강성 지지층, 개딸들을 등에 업고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이런 이재명에게 지금 한시라도 정권을 맡겨둘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판검사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재명의 이 기자회견을 놓고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이었다. 특검 또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뭐 여권 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금 뭐 원내대표를 바보로 만들었다. 뭐 협치하자더니만 벌써부터 약속을 깨느냐. 뭐 이렇게 논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논평들을 들어도 시원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형수 쌍욕을 했는데 그게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생긴 상처랍니다. 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형수에게 이재명처럼 쌍욕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쌍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기분 나쁘고 보통 사람은 쌍욕하지 않습니다. 형수에 대해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쳐넣지 않습니다. 그걸 상처라고 합니다. 그건 이재명이 자발적으로 저지른 범죄고 흠입니다. 이재명은 괴물입니다. 전국의 판검사들이 이재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자기 재판 전부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정치 검찰들의 잘못된 수사라고 합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오늘 뭐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집어지는 법에서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판검사들이 답해야 합니다. 판사들이 다 재판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관련.
판검사들이 이제 답을 내려야 합니다. 이재명이 옳은 건지, 이재명을 수사하고 지금 재판에 회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판검사들이 옳은 건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이 엉터리가 아니라면 이제는 정확하게 판검사들의 답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